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6월 학평 국어 독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의와 정약용의 관점 지문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먼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글인데요. 먼저 정약용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요.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인간의 선한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까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주위의 주자학을 비판하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주위와는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다라고 일문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인간 본성에 대한 주의와 정약용의 관점을 비교하는 것이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데요. 먼저 주의의 관점이 나옵니다. 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설명하였는데요. 본연지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질지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본연지성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을 일컫는 말이고, 그리고 기질지성이란 이 본연지성, 즉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에 사람마다 다른 기질이 더해진 것으로서 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두 가지에 가지고 있는데, 근데 주인은 그렇다면 사람의 선악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바로 인간의 이러한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탁할 경우에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그러나 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역접의 표지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앞서 봤듯이 정약용은 바로 주위의 주자학을 비판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주위의 이론에 대해서 정약용은 어떠한 점을 비판했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정약용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원인을 바로 이 기질이라는 선천적 요인으로 본다면,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주인은 하늘로부터 타고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위의 관점을 비판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정약용이 비판한 주위의 관점인데요. 이 부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바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라고 보았는데요. 바로 이 기호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기호란 즐기고 좋아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각각의 기호를 본성으로 갖는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아까 본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질로 본 주의와는 조금 다른 것이죠. 바로 인간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이것을 바로 기호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꿩은 산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고 변은 물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는 것처럼 인간도 어떤 경향성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호를 바로 정약용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와 그리고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잘 보면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니는 육체의 경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라고 하니까 꼭 인간뿐만 아니라 바로 다른 동물들도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죠. 이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맛없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인간만이 지니는 영혼의 경향성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적 욕구라는 것은 도덕적
도덕적 판단이 있다는 것이겠죠. 즉, 선을 좋아하거나 악을 싫어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각적 욕구와 도덕적 욕구의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정약욕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감각적 욕구가 바로 생존에 필요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일부는 긍정했지만 이러한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 바로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를 경우에는 바로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약욕이 선악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관점이 바로 주위와 달랐습니다. 즉, 정약욕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온전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바로 이것은 자신이 그러한 감각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느냐, 제어하느냐, 그리고 도덕적 욕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 즉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바로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앞선 주희는 바로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 바로 선천적 요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러한 정약욕의 관점에서라면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약욕은 이러한 자유의지, 즉 인간이 가진 선택권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선택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의 원리로 바로 설을 강조했는데요. 이 선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용서와 추서로 구분하는데요. 특히 정약욕은 바로 이 추서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용서는 타인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 타인의 악을 너그럽게 보아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서라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용서와 추서의 차이를 잘 봐두셔야겠죠? 용서는 타인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되고 추서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용서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친구가 거짓말을 했을 때, 즉 친구가 악을 저지른 거죠. 그때 잘못을 덮어주는 행위는 바로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존중을 받고 싶을 때 내가 먼저 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추서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내가 아우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인 타인을 그와 같이 대우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용서는 타인의 악한 행위를 용인해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추서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정약욕은 추서에 따라서 바로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용서로 인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추서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글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의와 정약용의 관점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네,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글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점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진 않으므로 이 글은 틀렸다고 이 1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의의 관점을 비판하는 정약용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네, 2번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먼저 주위의 관점,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으로 설명한 주위의 관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주위의 관점을 비판하는 정약용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3번,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에 대해 찬반의 입장에서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은 찬반의 입장이 아니라 두 명의 학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므로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며 네, 이 부분은 맞겠죠. 정약용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들을 시대별로 나열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글에서는 두 학자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시대별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남아 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